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상해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에서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는 게 이번 시간 학습 목표예요. 자, 그러면 설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렌즈, 그리고 또 하나 거울에 대해서 상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은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게 먼저 목적인 거냐면, 여러분들은 정립, 도립, 실상, 호상을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X축하고 수평한 검은색깔 선을 그릴 건데, 우리가 여기를 프린시플 X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광축 또는 여기가 주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축과 주축, 다시 말해서 기준선을 정해놓고 여기에 어떤 지금은 뭐 거울이 될 수도 있고 렌즈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어떤 컴포넌트가 있는 거예요. 얘는 렌즈 또는 거울 등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렌즈나 거울이 결정이 됐다고 한다면 어떤 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물체를 어떻게 그릴 거냐면 이것처럼 벡터로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오브젝트에서 기호 자체를 우자로 이렇게 써놓고 물체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체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세로축으로 서 있을 때 렌즈나 거울을 통과하게 되면 이 상 자체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상 자체가 같은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컴포넌트에 따라서 물체 자체의 상이 이렇게 반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림 자체를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나의 모습과 같은 모양으로 그릴 때를 우리가 정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습과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서 그릴 때를 우리가 이쪽을 우리가 도립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상을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줘야 돼요. 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정립상인지 도립상인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떤 컴포넌트를 통과한 후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또 하나가 지금은 제가 빛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실제 빗살이 만드는 거를 이렇게 실선으로 그릴 건데, 실제 빗살이 만든 상을 우리가 실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점선으로 그릴 건데 실제 빗살에 이것처럼 이렇게 연장선으로 그린 거를 여기 빛의 연장선이라고 쓸게요. 그거를 우리가 허상이라고 해요. 그냥 조합이 네 가지가 나오겠죠. 정립인지 도립인지 실상인지 허상인지 바로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정립인지 도립인지 실상인지 허상인지를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초점까지의 거리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물체까지의 거리, 물체까지의 거리를 Q라고 써요. 물체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배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율 자체가 얼마가 되는지 이거를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개념이자 학습 목표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설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얇은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뒤에 거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렌즈부터 설명을 하면은 렌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하나는 여러분들이 볼록 렌즈, 돋보기라고 하는 볼록 렌즈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반대로 원목 렌즈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볼록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첫 번째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볼록 렌즈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우리 볼록 렌즈를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볼록 렌즈는 지금 이렇게 그리게 되고, 볼록 렌즈에 빛이 입사를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볼록 렌즈는 빛을 이것처럼 집속을 시키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빛이 만나죠? 여기를 초점이라고 하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초점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기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F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컴포넌트 가운데 이렇게 라인을 만약에 빨간 색깔 점선으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 중심부터 초점까지의 거리, 이만큼 거리를 여기를 스몰 F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를 초점 거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초점이 있고 초점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 빛은 지금 보면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빛을 모으는 렌즈를 우리가 볼록 렌즈 이렇게 말도 하는데, 실제는 빛을 모은다 해서 여기를 수렴 렌즈라고도 해요. 여기다가 수렴 렌즈라고 쓸게요. 렌즈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록 렌즈에 대해서 이제 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나 하는 걸 알아볼 건데, 이걸 어떻게 알아보는 거냐면 여기가 조금만 이해를 하면 정말 쉬워요.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을 우리가 광선 추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선을 추적을 해보면은 그림 자체가, 다시 말해서 광선을 추적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상이 정립인지 도립인지 실상인지 허상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선 추적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볼록 렌즈를 예를 들어서 광선 추적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일단은 기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광축 또는 주축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렸어요. 얘는 광축 또는 주축이에요. 주축을 이렇게 잡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볼록 렌즈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볼록 렌즈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그림 자체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냥 여기를 얇은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실제 빗살은 저는 지금 여기에서 빛을 그냥 직접 꺾어져서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는 여기가 공기 유리이기 때문에 굴절률 변화가 한 번 일어나요. 그리고 빛이 빠져나올 때도 유리 공기이기 때문에 굴절률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나요. 근데 여기 얇은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렌즈 자체가 엄청나게 얇다라고 봐서 유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굴절률 변화는 무시하겠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를 얇은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렌즈 안에서 일어나는 굴절률 변화는 무시하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장난감 렌즈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돋보기를 많이 봤을 테니까 이 돋보기는 틀림없이 초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초점 H를 여기다가 F라고 쓰고 이쪽에다가 초점 H를 F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화살표로 그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물체를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게 물체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처럼 렌즈가 있을 때, 블록 렌즈가 있을 때 또는 수렴 렌즈가 있을 때 이 물체의 상이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지금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그 전에 여기 상이 렌즈에 비해서 너무 크네. 물체가 물체의 크기를 조금만 이렇게 줄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빨간 색깔로 광선 추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그 선을 먼저 그릴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광선 추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축과 또는 광축과 수평으로 이렇게 입사한 빗살은 이 빗살은 어떻게 렌즈를 통과를 하냐면 초점을 지나가면서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점을 지나가면서 통과를 한다라고 그림을 그리면 돼요. 여기까지 해봤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파란 색깔로 그릴게요. 두 번째는 이 컴포넌트에 지금 가운데를 여기라고 요점이라고 이렇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컴포넌트에 가운데 중앙으로 입사를 한 빛은 그대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연장선으로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붉은 색깔 선들 여기를 연장선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게 되면은 실제 상은 어디에서 맺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여기를 두 번째 광선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두 광선이 요점에서 서로 만나는 점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축에서 그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상 자체는 지금 이것처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라고 하면 상이에요. I자를 기호를 쓸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 가지 풍선을 추적을 해서 지금 여기 블록 렌즈 또는 수렴 렌즈를 통과한 후에 물체의 상을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1번 광선과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1번 광선 이거였었지 주축을 통과한 거는 초점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면 초점을 통과한 거는 평행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선을 여기다 그리게 되면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초점을 통과한 광선은 여기는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광선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다가 3자라고 이렇게 붙일게요. 바로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광선 추적을 해서 상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름은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걸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같은 모양으로 보이면 정립이라고 했고 반대로 보이면 도립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나와 같은 모양이 아니라 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립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면 빛이 직접 만들면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장선이 만들면 토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빛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렴 렌즈가 만드는 상은 도립 실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처럼 광선 추적을 통해서 블록 렌즈, 다시 말해서 수렴 렌즈일 때 상의 모양을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 렌즈는 또 하나가 있겠죠? 어떤 렌즈가 있을 수가 있냐면 여기는 두 번째라고 이렇게 쓸게요. 두 번째 이제 볼록 렌즈가 아니라 우목 렌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우목 렌즈라고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우목 렌즈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목 렌즈는 제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러면 우목 렌즈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먼저 빛사체가 입사가 되면 얘를 이렇게 발산시킬 거예요. 또 아래쪽으로도 빛사체가 입사가 되면 얘처럼 이렇게 발산을 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서는 실초점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생기는 초점을 렌즈, 여기 블록 렌즈에서 생기는 초점을 우리가 실초점이라고 이렇게 해요. 하지만 우목 렌즈는 빛을 발산시키기 때문에 뒤쪽으로 연장선을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에도 초점이 이렇게 생기게 돼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허초점이라고 해요. 허초점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여기다 기호를 쓸 때 이쪽은 우리가 실초점은 우리가 플러스 기호로 이렇게 써요. 근데 허초점은 초점은 초점이에요. 하지만 앞에 마이너스 기호가 이렇게 붙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 잘 글씨는 잘 안 보일 텐데 하나는 블록 렌즈가 있고 하나는 우목 렌즈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는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30mm 콤포컬 렌즈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다 제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30mm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초점이 30mm인 블록 렌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요만한 렌즈 여기를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 100mm 컴포컬 렌즈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것처럼 안쪽이 오목한 오목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들 됐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은 숫자 앞에 있는 부호를 가지고 이게 오목인지 볼록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만 새로 그림을 찍었는데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목 렌즈가 만드는 상을 결정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광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리고 이쪽에 오목 렌즈 모양 자체를 이렇게 저는 큼직하게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쪽에다가 물체의 위치를 이 정도로에다가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오목 렌즈가 만드는 상을 한번 직접들 그려보세요. 여기는 광축이에요. 이렇게 적어놓고 한번 그려보세요. 그릴 수 있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잠깐 보류를 하고 이제 다시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은 거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거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볼록 거울이 있을 수가 있고 오목 거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평면 거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설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볼록 거울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오목 거울을 설명을 하고 평면 거울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에다가 볼록 거울을 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볼록 거울을 그려보면 돼요. 그러면 볼록 거울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빗금을 칠 거예요. 이거는 거울의 뒷면이에요. 이쪽이 앞면이에요. 그러면 빛 자체는 이렇게 되겠지. 빛 자체는 이쪽으로 양쪽으로 만약에 빛이 입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거울이기 때문에 빛을 이렇게 반사를 시키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빛을 흐트러뜨리지. 그래서 볼록 거울이라고 하는 여기를 똑같이 여기를 우리가 발산 거울이라고 해요. 발산 거울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도 이름을 쓰게 되면 오목 렌즈도 빛을 퍼뜨렸죠.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발산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오목 거울은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축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목 거울을 이만큼 큼지막하게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체 자체가 앞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 볼록 거울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초점을 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지금 초점의 위치를 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볼록 거울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은 전체 이런 모양의 원을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여기가 전체 이렇게 원이에요. 기하쪽 구조를 봤을 때. 그러면 전체 원 중에서 가운데에 이렇게 센터가 있겠죠? 그쵸? 여기 가운데 센터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울의 중심부터 이 길이를 우리가 이만큼 길이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기호로 R로 쓰고 여기를 곡률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러면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초점은 여기에 가운데에 여기 곡률 반지름의 가운데니까 여기에 2분의 1 지점에 있어요. 여기가 F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길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면 이만큼 길이를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초점 길이라고 해요. 초점 길이, 그리고 여기 초점 길이를 스몰 f로 이렇게 써요. 근데 곡률 반지름과 초점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곡률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고 초점 거리는 여기 반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곡률 반지름을 이만큼 이렇게 나눠준 것, 거기에 초점 길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부호계약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여기는 잠깐만 여러분들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림을 바꿔줄게요. 이거 물자예요. 네,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리고 얘는 빛 자체를 지금 퍼뜨리고 있지? 바로 그러기 때문에 부호규약에 의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에서도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 그리면 먼저 머릿속으로 큰 원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마 센터는 지금 이 정도에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가 센터 또는 유전부터 유전까지 길이로 한다면 R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에 반의 초점이 있는 거니까 여기가 초점의 위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는 우리가 스몰 f로 이렇게 써놓고 그러니까 초점 길이로도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쪽에서 했던 방송 추적을 이용해서 지금 볼록 거울 또는 발산 거울이 만드는 상을 한번 추적을 해보죠. 그럼 첫 번째 어떤 걸 먼저 하면 돼요? 방추가 평행한 걸 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추가 평행하게 이렇게 입사한 빗살은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이 빗살은 원래는 초점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초점을 지나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초점을 지금 이렇게 지나가야 하는데 근데 얘가 거울이에요. 거울이기 때문에 마치 빛 자체가 초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센터를 통과하고 그대로 지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센터를 통과를 하는 거는 지금 센터가 여기에 있네요. 그 센터를 통과를 하려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간 거는 지금 이게 거울이기 때문에 센터를 통과를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는 쭉 갈 거예요. 갔다가 센터를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안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 컴포넌트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사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두 번째 광선은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도 두 가지의 점이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 조그맣게 되지만 이만큼 점에 만나게 될 거예요. 여기를 좀 두껍게 그려줄게요. 바로 이게 상이에요. 여기가 상이에요. 그러면 이 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은 정립이에요, 도립이에요? 얘는 정립인 거죠. 정립상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 점선이 만들었죠? 연장된 선. 빛의 연장된 선을 점선으로 그리고 그때 만든 걸 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립, 허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정말 이 요정을 통과를 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세 번째 선은 초점으로 들어가는 거는 평행하게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점은 여기니까 초점으로 들어가려고 이렇게 입사, 빗살.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금색 색깔. 그러면 초점으로 들어가려고 입사, 이렇게 들어갔던 빗살 자체는 이쪽으로 그림이 조금 겹치네? 그러면 여기는 지금은 원래는 평행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이기 때문에 평행하게 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평행하게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뒤쪽으로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연상선을 그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 점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여기가 그림이 조금만 이렇게 옮겨서 그릴게요. 겹쳐서 잘 안 보이네. 여기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붉은 색깔 선도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상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파란 색깔 선도 조금만 이렇게 바꿔서 그려줄게요. 그러니까 요점이 상의 위치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정립 허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또 하나가 있죠?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볼록 거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으니까 이게 두 번째는 오목 거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목 거울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오목 거울도 우리가 초점 논리에 의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오목 거울은 그림 자체를 여기에다 잠깐 그릴까요? 오목 거울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제가 피금 치는 거는 이거는 거울의 뒷면이에요. 그러면 오목 거울은 빛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들어온 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집속을 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에 실초점이 이렇게 생기는 모양이 이게 오목 거울의 특징이에요. 자, 그럼 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축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오목 거울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빗면을 이렇게 몇 가닥만 칠게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똑같이 초점과 센터 또는 곡률 반지름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는 아까 말했듯이 얘를 전체를 원으로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전체 이렇게 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여기도 약간 비대칭적이라 모양을 좀 바꿔줄게요. 여기가 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센터는 어디에 있겠어요? 이만큼에 있겠지? 여기가 센터 또는 길이 자체가 곡률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초점은 여기에 있는 거고 이만큼 길이가 초점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초점의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같은 논리에 의해서 여기는 곡률 반지름이라고 하는 자체를 2로 나눠주면 돼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실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값 자체가 플러스 값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묵 거울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묵 거울이 만드는 상을 결정을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물체 자체가 이쪽에서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물체라고 우리는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큰 원을 생각을 하면은 이만큼이 여기다 조금 더 가야 되겠네. 큰 원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요. 원이 이만큼 있다라고 한다면 위점에다가 센터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고 또는 여기 반지름 자체를 곡률 반지름 R로 잡아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 가운데 정도 2분의 1 정도 여기 중앙 여기를 우리가 초점이라고 잡고 하나 여기를 초점 거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광선 추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갑니다. 평행하게 들어가는 것은 초점을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광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입사한 첫 번째 빗살은 초점을 지나가서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컴포넌트의 중앙을 통과를 하면 그대로 지나가죠. 또는 컴포넌트의 중앙을 통과하려고 온 빗살은 그대로 반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울이니까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 컴포넌트의 중앙을 통과해서 이렇게 입사한 빗살은 그대로 반사가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광선 추적 곡선이에요. 그러면 두 선이 만나는 데가 여기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게 상이다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도축의 논리에 의해서 얘는 정립이에요, 도립이에요? 도립상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도립상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는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실제 빛이 만들었죠. 그래서 도립 실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립 실상이 생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광선 추적, 초점을 통과하는 거 이걸 이용을 해서 정말로 요점이 서로 만나는 상의 위치인지를 한번 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초점은 지금 여기니까 세 번째 곡선은 이렇게 되겠네요. 초점을 통과해서 들어간 빗살을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평행하게 반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에서 평행하게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세 번째 선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초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자체를 세 점이 모이는 이 점에서 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오목거울까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평면거울을 눈하기 전에 한 가지 저쪽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있죠? 이렇게 오목 렌즈가 있어요. 오목 렌즈를 이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혹시 오목 렌즈를 그려본 학생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초점이 두 가지를 위치를 이렇게 정할게요. 그래놓고 여기는 위에 있는 아직까지 배운 개념을 이용을 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알아요. 자, 그러면 방금 추적을 해볼 텐데 첫 번째 광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거는 초점을 통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들어온 첫 번째 빗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초점을 지나가야 돼요. 초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발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쪽 초점에서 빛이 나온 것처럼 마치 나온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밖으로 발산되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방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컴포넌트 가운데 중심을 통과하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약간만 그림을 자, 그러면 이 정도로 됐죠? 그러면 요 점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오목렌즈의 중앙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대로 통과를 하겠죠? 이쪽 논리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오목렌즈의 중앙으로 입사한 빗살은 이게 렌즈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빠져나갈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광선 추적 곡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두 점이 만나는 곳은 여긴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상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여기가 상의 모양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상은 정립이에요, 독립이에요? 여기는 정립상인 거지? 그쵸? 그리고 실상이에요, 허상이에요? 정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정립, 허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만약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그림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초점을 통과하는 거는 그대로 지나가는 곡선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초점을 통과하러 들어간 빗살. 그러면 이쪽 초점을 중심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입사한 빗살은 실제는 광축과 평행하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뒤쪽으로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아까 상으로 결정했던 바로 그 점을 지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블록렌즈, 오목렌즈, 그리고 블록거울, 오목거울일 때에 상의 위치를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도 이름 하나를 다시 한번 붙여주게 되면은 빛 자체를 모으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수렴거울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수렴거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설명은 대다수 됐네? 그쵸? 수렴 거울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어떤 게 남은 게 있냐면 거울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평면 거울이 있어요. 평면 거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평면 거울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평면 거울은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냐면 여기 광축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쪽에 빗금을 이쪽에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평면 거울은 여기서 뭐를 설명을 할 거냐면 아까 여기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초점거리나 물체의 위치나 또는 상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 또는 여기 배율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를 여기에다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여기에 어떤 물체가 앞에 있다라고 봐요. 바로 이런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림 자체는 이렇게 되겠지? 지금 여기서 출발한 빛은 쭉 출발해서 거울면을 붙이고 이 거울면을 연장선으로 그리게 되면은 거울의 안쪽에 여러분들 모양이 비치게 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모습이 이렇게 비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냐면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에 있는 곡물반지름 R이라고 하는 곡물반지름 쪽으로 이렇게 입사한 빗살은 틀림없이 우리가 요각이나 같은 각도로 튀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각도로 이렇게 빗살 자체가 튀어나가게 될 거예요. 이쪽은 들어온 게 그대로 이렇게 반사가 될 테고 여기 세타나 이쪽에 세타 다시나는 서로 같게 될 거예요. 그러면 뒤쪽으로 연장선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여기에 가서 만나게 되고 이쪽이 상향 모양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기호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기호 처리를 나의 크기, 내 키의 크기를 H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거울 속에 있는 나의 크기를 H'이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중심으로 나까지의 거리를 P라고 놓을 거예요. 그리고 거울부터 거울 속의 나까지의 거리를 Q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전 시간에 그걸 다 증명을 했어요. 증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이 방정식을 그대로 쓸게요. 첫 번째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그냥 여기를 A번 쓸게요. 여기에서 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방정식은 거울에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쪽에서 얇은 렌즈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저쪽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거울 방정식이나
얇은 렌즈 방정식이나 서로 똑같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자체 미술에 있던 거 기억나요? 이는 어떤 꼴이었냐면 P분의 1 플러스 우리가 Q분의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초점거리 F분의 1이라고 하는 식이 나왔어요. 이게 거울에도 투명이 되고 렌즈에도 투명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배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배율 방정식. 근데 이쪽을 우리가 가로 배율 방정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로 배율 방정식. 이거는 생각해보면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런 뭐 종이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눈을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겠네? 그랬을 때 내 입장에서 여기를 쳐다보게 되면은 내 눈의 방향하고 여기가 가로축인 거죠. 그치? 여기가 같으니까 가로축일 테고 그러니까 얘가 가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쪽 세로축, 내 눈의 방향은 이쪽인데 여기는 세로축인 거죠. 이쪽이 세로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지는 여기 배율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가로 배율 방정식을 논할 거예요. 여기다가 가로라고 명확하게 써줄게요. 그러니까 이쪽 축이 가로가 되고 여기가 세로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로축의 배율만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 배율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걸로 쓰는 거냐면 여기는 기호를 M으로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겠지. 내 크기가 H일 때, 내 키의 크기가 H일 때 어떤 컴포넌트를 통과한 후에 너 크기, 상의 크기 얼마나 됐니? 이렇게 질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H에다가 H''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식자체를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여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거리로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부터 나까지의 거리를 여기 거울부터 산까지의 거리 표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부호기하기 위해서 거울 속에 나는 여기가 허상이 맺혀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까 저쪽에서 논의했듯이 이게 관건인 거예요. 뭐를 구하는 거냐면 초점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또는 무채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배율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바로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또는 이 물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초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또는 여기 상의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니 또는 배율은 얼마나 되니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으로 여기 있는 값들을 구한 다음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림을 통해서 광선 추적을 통해서 실제 상의 모양을 이처럼 디자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기하광학을 배울 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도대체 뭐를 했나 하는 걸 간단하게만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상의 형성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상의 형성을 어떻게 설명을 한 거냐면 얇은 렌즈 그리고 볼록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거울과 여기는 거울에서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광선 추적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광축, 추축을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광축이나 추축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여기 초점과 이게 어떤 컴포넌트의 센터 여기를 같이 이어진 선을 우리가 광축 또는 추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선을 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볼록 렌즈를 놨어요.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광축 추적 곡선은 이거예요. 광축과 수평으로 들어간 거는 초점을 통해서 여기 초점을 통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지금 같은 경우에 볼록 렌즈 가운데 중심을 통과하는 빗살은 그대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거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평행하게 들어간 빗살은 초점을 지나갔기 때문에 초점을 통과한 거는 평행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적어도 두 개의 광선이 만나는 점에 이것처럼 상이 생겨요. 근데 이 상의 이름은 어떻게 결정을 해주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컴포넌트를 통과를 했어요. 그때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면 정립인 거고 내가 거꾸로 보이면 도립인 거예요. 그래서 정립과 도립 그리고 또 하나 실상과 허상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면 실상은 실제 빗살을 만든 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허상은 빛의 연장선이 만든 게 허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허상과 실상 그리고 도립과 정립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보면은 지금 이거는 저쪽에서 설명했듯이 도립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쵸? 바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오목 렌즈도 그려봤어요. 먼저 오목 렌즈라고 하는 자체는 이처럼 허쪽 쪽에 맺히게 돼 있어요.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상을 결정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기 후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그림 꼭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게 하는 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물론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잘할 거예요. 착각하는 순간에 잘못하면 그림을 못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거울에 대해서 논해봤어요. 거울이라고 하는 자체는 볼록 거울이 있을 수가 있고 오목 거울, 평면 거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에서 바로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볼록 거울이라고 한다면 빛 자체를 발산시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거울을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는 거냐면 처음에 이게 일부예요. 거울은 일부인 거고 나머지 전체 원을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전체 모양을. 그랬을 때 가운데 점을 우리가 센터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가운데 점부터 공률의 가운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공률 반지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곡률 반지름의 반이 되는 위치에 여기가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의 길이를 초점 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부호는 뭐냐면 여기가 초점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부호규약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을 찾았어요. 3을 찾았을 때 평행하게 들어간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평행하게 들어간 거는 초점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초점을 지금 통과할 수가 없어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빛 자체가 초점에서 나온 것처럼 반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선을 조금 명확하게 그려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될 테고 초점에서 통과한 것처럼 반사가 돼요. 그리고 가운데 센터를 통과해서 들어가려고 했던 거는 그대로 반사가 될 테고 그리고 초점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는 평행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 연장선을 그린 이 점에 정리 포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기 때문에 수렴 거울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실초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곡률 반지름의 반이 되는 곳에 초점이 생기게 돼 있는데 이때는 실초점이 생겨서 여기가 플러스를 결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리기가 쉽죠. 평행하게 들어간 건 초점을 지나갈 테고 센터로 들어간 건 그대로 반사가 될 테고 그리고 초점을 통과해서 들어간 거는 수평하게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세 점이 보이는 곳에 우리 실상이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알아봤어요. 거울 방정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준 자체를 이렇게 주는데요. 이렇게 정해주면 돼요. 나의 크기를 킬 H라고 할 거고 그리고 거울 속의 나를 H 프라임이라고 할 거고 거울부터 나까지의 거리를 P라고 할 거고 그리고 거울부터 여기 내 이미지까지 거울 속의 나까지의 거리를 Q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배율을 알아봤어요. 내가 그만할 때 너 얼마나 크게 바뀌었니? 물론 표면 거울일 때는 1이에요. 1대1 대칭일 테니까.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서로 달라졌죠? 바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고 이제 실마학습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마학습이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나의 H가 여기에 있는데 점점 걸어와서 초점에 딱 섰어. 그랬을 때 3은 어떻게 될까요? 또는 내가 여기서 초점을 통과해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그랬을 때 3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실마학습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실마학습이라고 잠깐 쓰고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이렇게 저쪽에서 블록 렌즈가 있어요. 또는 수렴 렌즈가 있어요. 초점을 여기라고 보고 양쪽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앞에서 쭉쭉쭉쭉 걸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내가 있었었는데 앞으로 이동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동해 오기 시작을 해서 내가 이 위치에 이렇게 왔어요. 바로 이 위치에서 상자체가 어떻게 보이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야 돼요. 이게 현미경 그리고 또 하나 망원경의 원리예요. 왜냐면 초점거리 안쪽으로 물체가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검은 색깔로 그려줄게요. 다 화살표로 그려서 헷갈리겠네. 물체 위치가 이렇게 초점거리 안쪽에 있게 되면은 이때 뒤쪽으로 확대된 호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현미경, 망원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꼭 한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문제 꼭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열심히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